자, 에디터블 폴리를 사용해서 상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단축키는 Alt B, Alt B를 눌러주면 됩니다. 또는 뷰에 가서 뷰보드 백그라운드에 그 뷰보드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백그라운드 소스에서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준비된 상어를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그 매치 비트맵과 락 준펜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상어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가 있으면은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드는 꺼져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G를 눌러줍니다. G.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뷰큐브가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옆에 플러스를 눌러주고 뷰큐브를 일단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면 다 사라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사용해서 프론트 뷰에 적당한 사이즈의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 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 가서 실린더의 사이드는 일단은 12개로 주고, 높이는 이 하이 값은 이 상어의 크기에 맞춰서 대략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준비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F4, 그 다음에 J키, G키, 이렇게 눌러줍니다. F4는 엣지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G키는 그리드, 그리드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J키는 그 브래켓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사라지게 해줍니다. J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폴리로 컨버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레벨에 가서, 자, 이 상어 형태에 맞게 스케일로 조절을 합니다. 스케일을 조절할 때는 2D 스케일이 아니라 3D 스케일로 하면 정삼각형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상어의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move 명령으로, 자, 상어의 마찬가지로 그 형태에 맞게 대략 조절을 해줍니다. 자, 스케일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자, 형태가 이제 대략 잡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전체의 뷰를 보면은 약간 그 원형에 가까운 형태인데, 자, 얘를 조금 더 그 X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금 더 약간 납작하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머리도 마찬가지. 자, 머리 부분도 약간 넓적하게 잡아줍니다. 자, 뭐 이런 형태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 모양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자, 엣지 레벨에 가서, 자, 여기를 엣지를 다 잡는 게 중요한데, 요런 거 그 엣지를 선택할 때는 먼저 환경 설정에 가서 그 프리퍼런스에 가면은 그 씬 셀렉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 마우스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크로싱, 그 다음에 마우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윈도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선택이 안되지만, 마우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점선이 나와서 크로싱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또는 엣지 하나를 잡고 링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커넥트 세팅을 자 눌러주고 세그먼트는 3개를 줍니다. 그리고 핀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다시 한번 조절,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위치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OK. 자, 그리고 이제 버텍스를 이 형태에 맞게 다시 한번 move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형태에 가깝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면을 자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면 4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세팅에 가서 자, 면을 확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OK. 자, 다시 그 버텍스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 맞게 자, 버텍스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 와서 버텍스들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2012 버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은 리얼리스틱이 아닌 쉐이드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그 면의 형태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입의 앞에 부분을 좀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자, 버텍스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을 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에 가서 X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만 더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무브로 계속해서 입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자, 이 뒤쪽도 약간 뒤로 Y축으로 조금만 뒤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터브 스무스를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 3단계까지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됐죠? 터브 스무스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그 폴리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그 show and result 그런 그 토글이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그 터브 스무스가 작동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편집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w and result를 꺼주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부분은 있는데 눈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꼬리 지느러미부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그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뒤쪽에 면이 선택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마찬가지로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OK. 자, 그 다음에 스케일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리 지느러미에 그 면이 될 그 윗면과 아랫면을 동시에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다시 한번 뽑아냅니다. 자, 다시 연속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주고 OK. 그래서 이 그림 형태에 맞춰서 자, 무브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뽑아냅니다. 다시 버텍스 레벨에 가서 그림 형태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꼬리 지느러미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두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뒤쪽에 버텍스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좀 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X 방향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버텍스를 정리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Show and Result를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꼬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쪽 지느러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쪽 지느러미는 그 마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텍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엣지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자, 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자, 커넥트 세팅, 자, 하나를 줍니다. 하나. 나머지는 다 0을 줍니다. 0. 자, 그 다음에 OK. 다시 버텍스 레벨에 가서 몸통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 쪽 지느러미에 어떤 그 간격이 만들어졌고, 자, 다시 퍼스펙티브에 가서 자, 면 2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해서 자, 일단 한 번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레벨에 가서 자, 요 형태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등쪽 지느러미가 조금 형태가 좀 애매한데 요거를 좀 납작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 옵션에 보면은 그 메이크 플래너 옆에 그 Z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그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메이크 플래너라고 합니다. 자, Y축, Y축이 되네요. 그래서 Y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이거를 편집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면을 선택을 하고, 자, 익스트루드 하나, 다시 어플라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버텍스를 그 지느러미 형태에 맞춰서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 쪽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그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하고, 퍼스펙티브에서 X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좀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그 버텍스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켜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어 지느러미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뒤쪽에 지느러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 면이 뽑아져 나오려면은 그 엣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엣지를 또 선택을 해서, 자, 커넥트에 가서 저 엣지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쪽도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커넥트, 자,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간격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도 지느러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엣지가 두 개가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그먼트를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핀치를 사용해서 간격을 조절한 다음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아래쪽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면이 요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 컷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버텍스 레벨에 가보면 그 컷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컷은 그 Alt C라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컷을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작업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그 엣지 레벨에 가서 이렇게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명령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간격을 조금 더 좁게 해주는 의미로 엣지를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 2개를 잡고, 자, 익스트루드 2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버텍스에 가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지느러미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엣지 4개를 잡고 커넥트, 자, 오케이.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자, 다시 면 두 개를 잡고 익스트루드를 또 그림 형태에 맞게 두 번을 적용을 해줍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면을 나눠야 되겠죠. 자, 여기도 엣지를 4개를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4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면 2개를 잡고 익스트루드. 자, 여기도 두 번을 적용을 합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두께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자, 납작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터브 스무스를 켜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옆쪽 지느러미만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 지느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양쪽의 면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또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적절하게 한번 적용을 해주고요. 자,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하죠. 자, 프론트 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지느러미를 만들어 줍니다. 상어는 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쪽을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미러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만 작업을 먼저 해주고 미러 명령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시멘트리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시멘트리를 사용해서 나중에 반쪽을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버텍스들을 선택을 해주고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스트레인트에 가보면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엣지를 체크한 상태에서 버텍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 기울기 형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두께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다시 넌으로 적용을 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면을
선택을 해서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 적용합니다. apply, OK. 자, 탑뷰에 와서 자, 지느러미 형태에 맞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자, 날개가 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조금 더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와이어 프레임에서 그 F3 명령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쉐이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상태에서 F4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엣지의 형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데도 조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느러미부터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터브 스무스로 이렇게 결과를 또 확인을 합니다. 지느러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반대편의 지느러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의 면들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 레벨에 가서 자, 이렇게 반대편의 버텍스들을 이렇게 컨트롤 K를 같이 사용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트 K를 눌러서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반쪽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여기 그 절대좌표는 그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센터의 지점을 0, 0,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절대 좌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브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X축에다가 0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0을 줘볼게요. 자, 센터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쪽이 이제 지워진 상태에서 좀 더 보완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느러미도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뒤쪽에 꼬리 지느러미를 만드는 방법처럼 그 커넥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그 면 위에 있는 그 버텍스를 편집할 때는 그 컨스트레인트의 엣지를 체크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기울기대로 방향이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Z축으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눈에 해당되는 그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자, 눈의 위치에 맞게 이 버텍스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눈에 해당되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그 버텍스 레벨에 가보면 챔퍼라는 명령이 있는데 거기서 세팅을 클릭을 해주고 자, 값을 키워줍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원은 아니지만 정원에 가까운 원이 나오기 위해서 버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정사각형 같은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선택을 하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일단 조금만 옮겨주고 다시 어플라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깊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거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그 스피어를 사용해서 눈동자를 만들어서 그 지워진 면을 그 메꿔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는데 일단 그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 그 시멘트리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멘트리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멘트리는 그 대칭을 줌과 동시에 그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을 이렇게 웰드를 해주는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대칭적인 형태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멘트리를 적용한 결과 물체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보면 그 파라미터에 플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상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 시멘트리를 적용할 때는 아까 그 언급했던 것처럼 그, 그 X 그러니까 무브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X와 특히 X가 0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여기가 센터 지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리를 적용했을 때 완벽한 형태의 이런 대칭 형태의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터브 스무스는 잠시 지워주고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앞쪽과 뒤쪽에 면이 뻥 뚫려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멘트리가 적용된 상태에서 그 다시 한번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열려 있는 그 구멍은 그 보드 레벨에서 캡을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다시 한번 메꿔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그 캡을 사용해서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것보다 그 유저 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작업에 도움이 되는데 키보드에 U 키를 눌러주면
그 오소그래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6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줌인을 이제 해주고요. 이런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하는 커넥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면 두 개를 버텍스 두 개를 잡고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 컷. 그래서 컷 단축키는 Alt C라고 그랬죠. 그래서 Alt C를 눌러주고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앞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정리를 이제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도 컷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하나를 이을 때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터보 스무스를 켜주고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 폴리 자체에 있는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서 그 유즈덤수 서브디비전으로 결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션은 3단계 이상 올리게 되면 그 컴퓨터가 특히 맥스가 다운될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터레이션 값은 3 이상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눈 형태에 맞게 그 이제 눈을 이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와이어 프레임 글자를 선택을 하고요. 뷰포트 백그라운드에 쇼 백그라운드를 꺼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3를 눌러보면 쉐이드 상태에서 또 작업을 진행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4 그리고 이 구멍 형태에 맞게 스피어를 적당한 사이즈로 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키보드의 Z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선택된 그 물체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Z키를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동자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레디우스를 조금 더 피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완성이 된 것 같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미러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자, X축으로 그 인스턴스 명령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무브를 해서 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매핑을 한번 여기에 상어 재질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눈동자는 그 검정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컬러를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또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어사인 버튼을 눌러서 재질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어는 그 위쪽과 아래쪽이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스탠다드 재질이 아닌 다른 그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새로운 슬롯에서 그 스탠다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그 탑 버텀이라는 그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을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디스카드 올 매트리얼. 예, 그러면 이제 그 탑 매트리얼과 그 다음에 이제 버텀 매트리얼이 있는데, 탑 매트리얼은 파란색으로 약간 분청색 계열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탑에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 버텀 재질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o forward to sliding.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버텀에 있는 이 색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똑같이 38에 27로 적용을 해줍니다. 38에 27. 네, 그리고 assign. 그 다음에 다시 go to parent 상위 메뉴에 올라가서 이 두 개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블렌드를 약간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값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명령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번 그 렌더링 결과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매핑 상태가 약간 뭐 어색하기는 하지만, 예, 기본적인 그 재질을 사용해서 상어의 그 어떤 재질을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원래는 그 이런 상어 같은 경우는 그 스탠다드 또는 그 탑 버튼 재질보다는 그 언랩 UVW라는 그런 맵을 사용해서 직접 그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매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어의 전반적인 그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